네, 안녕하세요. 모토PD 정운주 에디터입니다. 옆에는 지금 자동차 생활의 문영재 기자와 함께 탑승하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어떤 모델이죠? 타이칸 4S입니다. 네, 포르쉐의 타이칸 4S인데요. 포르쉐의 이제 최초의 순수 전기차 모델이죠. 그렇습니다. 문영재 기자와 함께 편안하게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르쉐 타이칸,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시승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월드 로드쇼 때 서킷에서 잠깐 주행을 해봤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비가 좀 많이 와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시속 거의 60km밖에 주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다양한 코스에서 주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됐네요. 아까 저보다 먼저 시승을 하셨는데 네네.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세요? 전반적인 느낌은 그냥 전기차다. 네, 네,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포르쉐 전기차라고 해서 막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다. 물론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가 거의 뭐 탑티어죠. 업계 네. 탑티어인데 전기차 같은 부분은 이 모터 자체가 엔진처럼 브랜드마다 제조사마다 이렇게 색깔이 그렇게 크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요소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전기차다. 네. 저는 근데 여기서 한번 반론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예, 저는 아직 좀 포르쉐 뽕에 좀 취해 있는 상태라 예. 맞아요. 그 전기차 모터의 뭐 특성이 내연기관 엔진들처럼 어떤 엔진 뭐 엔진마다의 맞아요. 고유의 특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또 변속 시스템이나 이런 맞아요. 것도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죠.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후륜에 2단 기어가 들어가죠. 다른 전기차와 다르게 2단 기어가 들어간다는 점도 차별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게 디자인이에요. 차량의 셀링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원상 수치라든지 네네. 기능적인 요소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일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큰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디자인일 텐데 무시할 수 없죠. 네,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제 마음에 썩 그렇게 들지는 아. 않습니다. 포르쉐는 대표적인 차가 911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정도의 디자인 퍼포먼스가 나와야 네. 저는 멋있다라고 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타이칸 자체가 파나메라랑 살짝 겹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리고 엉덩이 자체가 좀 위로 솟구쳐 있는 네. 911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깔리는 낮고 넓은 그런 자세 네. 그런 자세가 연상이 되는데 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살짝 어색한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또 반대입니다. 예. 저는 디자인 어때서요? 포르쉐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물론 특히 전면에 그 네네. 보닛이 맞습니다. 팬더보다 낮게 네. 떨어지는 스포츠성 짙은 디자인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따라가는 저 앞에 보이는 타이칸 4S 리어 얼마나 예뻐요. 루프 라인이라든지 또 팬더 라인이라든지 너무 매력적인데요, 저는. 뭐 작게 보면 네. 부분 보면 훌륭한 디자인이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살짝 아쉽다. 이 전기차가 911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다면 네.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 생각은 있었어요. 포르쉐가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데 네. 사실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네. 전기차인데 스포츠성도 지녀야 되고 온전하게 4명이 탈 수 있는 네. 또 이런 모든 요소들을 넣다 보니까 약간 조금 짬뽕이 된 듯한 느낌도 맞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짬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근데 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생각엔 그걸 참 잘 버무려냈다. 정말 맛집이다. 맛있는 짬뽕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전기차라고 너무 전기차스러움을 티 안 낸 것도 그거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네. 포르쉐는 진짜 그 멋을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타이칸에서도 멋스러운 세련된 그런 조형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기 아래에 그 파란색 번호판만 아니면 네. 너무 전기차임을 특정짓는 요소를 억지로 붙인 느낌이 없어서 맞습니다.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공을 많이 들였죠. 근데 저는 좀 네. 너무 과하지 않았나. 너무 지금 여기도 커브드 디스플레이, 네. 센터 디스플레이, 조수석 디스플레이, 그 센터 이 콘솔 쪽에 네. 이쪽에도 디스플레이가 4개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 시선이 분산되는 거 아닌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결하고 네. 직관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디스플레이가 너무 많다. 근데 문영재 기자 같은 약간 미니멀리스트한테는 네. 그렇게 딱 집중할 수 있는 건 좋지만 네. 저 같은 맥시멀리스트한테는 네네.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 스포츠카가 아니라 고급 전기 스포츠카라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고급이죠. 네. 조립 품질 같은 경우에는 그쵸. 완성도가. 완성도는 뭐 나무랄 점이 없죠.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차감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전기차가 아니야. 포르쉐 전기차를 탄다는 하차감도 높은 콧대. 네, 무시 못할 요소일 것 같아요. 타이칸은 좀 말씀하신 대로 영앤 리치, 그쵸. 부유해 보이고 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확실히 높다. 그 부분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브랜드가 만든 전기차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기대치에 걸맞는 그런 준하는 모델이지 않나 저 생각이 역시 듭니다. 동의합니다. 자, 이어서 또 주행 성능 얘기 안 할 주행 수가 성능. 없는데요. 네. 지금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타이칸 4S 그리고 배터리가 퍼포먼스 배터리가 기본이고 네. 저는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추가금이 내야 되는 플러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571마력이나 돼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4.0초라고 하죠. 그거 엄청난 수치죠. 그렇죠. 하지만 뭐 터보 S 같은 경우는 2.8초. 2초대가 나오는 예. 네. 거의 뭐 2.8초대라고 한다면 슈퍼 스포츠카죠. 그렇죠. 4초대 4.0초가 정말 빼어난 수치다 싶으면 터보 S는 미친 거의 미친 성능을 보여주는 차인데 정말 우주선 타는 것 같습니다. 네. 터보 S. 이 진짜. 차 역시 마찬가지고 포르쉐는 네. 가상으로 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그 사운드 시스템이 또 추가가 되어 있고 물론 네. 이건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이 차에는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약간 전기차이긴 하지만 조금 더 스포티함을 스포츠성을 가미한 역동성을 가미한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포르쉐 특유의 그 단단한 하체.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주행 모드가 기본적으로 노말 있고 또 전기차인 만큼 레인지 모드가 있어요. 레인지 모드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꺼지고 여기 조수석 보조석 디스플레이도 꺼지고 네. 최대한 전력을 아끼게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스포츠 사운드가 네. 이제 발생이 되는데 지금 살짝 이제 우주선 네.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내연기관을 너무 억지로 따라하게 그런 엔진은 배기음을 카피한 게 아니라 타이칸만의 고유의 이런 스포츠 사운드를 구현한 것도 마음에 듭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탄한 하체 얘기해 주셨는데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전자식 댐퍼가 조절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정말 좀 하드한 네. 정말 확연하게 체감이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노멀 모드 바뀌면 일상적인 주행에서 전혀 스트레스 없을 듯한 고급 세단, 딱 네. 고급 세단 그 느낌이. 맞아요. 네. 정말 욕심을 많이 부렸다는 생각이 저는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세단에서의 느낌과 그리고 스포츠카에서의 느낌을 모두 다 구현하고 싶었다는 네. 그런 욕심이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일단 듭니다. 뭐 포르쉐는 모든 모델이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을 포기할 수가 없죠. 네.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속 안정성이 정말 좀 뛰어나요. 그래서 속도 체감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 제가 앉았을 때도 정말 속도가 얼마 안 돼 보이는데 그쵸. 정말 고속으로 달리고 있고 네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좋지만 좀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떨어지는 요소가 아닌가 네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기차의 가장 큰 네.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이런 자극적인 맛이 덜하다는 거. 자, 그럼 이어서 편의사양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차량이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 스포츠 전기차니까 편의사양도 당연히 근데 좀 눈여겨봐야겠죠. 포르쉐는 네. 옵션의 제왕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게 네. 기본적인 적용되는 것보다 선택에 따라서 네, 어떻게 이게 생각하면은 네. 선택지를 넓힌 걸 수도 있고요. 옵션을 많이 넣으면 네. 어떤 차보다 편안한 그런 차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냥 깡통으로 타신다면 정말 빈약한. 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그쵸. 그런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또 이 뭐가 차의 있을까요? 스펙을 좀 네. 보자면 일단 기본가가 1억 4,31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여기 옵션가가 이야
거의 4천만 원이 옵션입니다. 네. 1억 8,480만 원이 이 차의 정확한 가격이고 네. 옵션가가 4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포르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크게 뭐 새로울 게 없는 얘기라서. 네, 그냥 감수하고 네. 사시는 아, 거죠. 네. 포르쉐니까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쟁 모델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솔직히 경쟁 모델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으로서는 모델 S,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네. 모델 S 밖에 없는 것 같고, 뭐 최근에 아우디 이트론이 나왔잖아요. 아, 이트론 GT. 네. 그 차가 국내에도 소개가 된다면 3파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이트론 GT도 타이칸이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800V 전압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 타이칸 4S 시승에 대한 총평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아, 총평이요. 네. 혹시 기자님 먼저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오늘 타이칸 시승하면서 떠올랐던 게, 포르쉐가 처음으로 카이엔을 선보였을 때 정말 많은 포르쉐 매니아들이 아니 포르쉐 SUV가 웬 말이냐, 그 브랜드의 정체성과 순수함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성공적인 네. 선택이었고, 또 많은 매니아들을 양산하는 계기가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포르쉐가 최초로 선보인 이 순수 전기차 타이칸 역시 정말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태어났고, 또 첫 번째 순수 전기차란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또 하나의 훌륭한 작품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말이겠지만, 기자님 말씀과 비슷한 말이겠지만, 살기 위해 내놓은 아, 네. 또 하나의 새로운 포르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모든 회사가 그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전기차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뒤처지면 네. 포르쉐 입장에서도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놓은 하나의 제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제품이 역시나 포르쉐답게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서 만족스러움과 동시에 또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결과물이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문영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타이칸을 뒤이을 포르쉐 전기차들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칸을 필두로 또 어떠한 모델들이 나올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준 에디터였고요. 예, 자동차 생활 윤영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